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냐면 공산화 체제가 바뀐다 하면 전쟁이거나 또는 혁명이 무력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회주의 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혁명적 사회주의가 있는데 이거를 이른바 공산주의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회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 방법으로 체제를 바꾸는데 그 결과는 공산주의하고 똑같아요. 세 번째는 사회민주주의가 있는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로 사회주의자가 전향한 그런 노선을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라 합니다. 그거는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말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사민주의자가 별로 없다. 다 지금 혁명적 사회주의거나 아니면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 같지만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해야 된다. 지금 공산주의도요 다 폭력혁명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다 법을 통해서 법률을 바꾸고 헌법을 바꾸고 선거를 통해서 정당을 통합하고 해서 일당 독재로 만든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북한이 공산화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이가 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자, 위원장이 된 후에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뭐냐? 토지개혁령이라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5일 만에 북한 지역에 있는 5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지주의 땅을 다 뺏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뭘 만들었냐면 중요산업국유화령이라고 기업들을 뺏었어요. 80%나 다 뺏었습니다. 국유화시켰다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곧 이어 삼성전자가 국유화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담화예요. 그런데 그걸 법을 통해서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체제 분열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어. 전부 다 혁명이 전쟁이거나 혁명에 의해서 되는 줄 알지만 그것들도 다 법을 통해서 대중들을 속여가지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모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이요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때 무력 통일 했죠. 그 다음에 대남 무력 적화 통일을 위한 간첩도 보내고 했습니다만은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햇볕 정책이 시행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북한이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에 명령을 내려서 지령을 했다고. 뭐라고? 합법정당으로 침투하라고. 그렇게 해서 종북 세력들이 2001년도 9월 달에 군자산, 충북 괴산에 있는 군자산에 가서 이제 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앞으로 3년 내에 민노당을 장악한다. 그리고 그 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정권 잡는다. 2012년도에 실제로 2012년도에 통진당으로 확정한 그들이 뭐냐면 민주당 있잖아요. 민주당, 이 문재인의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해서 정권을 잡으려 하다가 실패를 봤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실패된 사람들이 통진당이 아로 사건 때문에 해산됐잖아요. 되자마자 그 잔당들이 어디로 갔냐면 성남을 기반으로 이재명과 함께 경기도로 갔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혁명 세력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헌법이 체제를 바꾸는 헌법이 들어가고 법률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실체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러한 민주당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안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국민들 깨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할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가 지금 이 내란이라는 프레임 이거를 실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란이 뭐예요? 반란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역사를 더듬어 보세요. 대한민국의 80년 역사가요,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체제를 바꾸기 위한 내란의 과정이 80년이나 진행됐다는 걸 왜 모르시냐고. 그 다음에 80년대 등장한 주사파, 그들은 김일성 수령님을 모시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압력하다가 결국은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까지 잡았잖아요. 합법적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란이 들어가면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2008년도 광우병 사태는 그들이 이명박 정권을 그 초기에 있잖아, 정신 못 차릴 때 반미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그냥 탈취하려고 정부 전복을 시도한 사건이 바로 광우병 사태예요. 자, 그런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하냐면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도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했다가 실제는 2016년도 바로 최순실 사건을 또 폭발시켜서 그걸 가지고 끌어내렸잖아요. 정부 전복에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한 내란이라고. 자, 그런 후에 법률을 통해서 얼마나 법률을 바꿨냐 하니까요, 5년 동안 4025건의 법률을 바꿨어요. 자, 23,000건을 발의해서 4025건을 통과시켰고 조례는 8만 건을 바꿨어. 그런데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법률 몇 개 바꾸는지 알아요? 1년에? 일본의 경우는 1년에 30건 정도를 바꿔. 그런데 지금 그게 4,000건하고 조례를 8만 건 바꾸는 게 혁명이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체제 정복이라고요. 합법적 형태를 띈 빙자한 바로 내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란인 줄 모르는 거야. 의뢰에 의하여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마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거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또 끌어내리는 그것도 또한 기획된 내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의회를 190석 장악해서 이제 대통령 뭐 탄핵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법률 바꾸고 심지어는 이제 헌법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체제를 바꾸려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2008년도 광우병 사태부터 지금 사태까지 1년의 모든 것이 바로 정권을 정복하고 체제를 정복하기 위한 내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국민들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체제가 넘어가는데도,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들한테 안 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현태 우리 후보가 국회로 가면 이런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광장에 모여가지고 시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는 인재를 만들어서 계속 정치권으로 넣어야 될 거예요. 그 정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그냥 단순히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외치는데 그치지 않고 기획된 내란 같은 그 이론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들었어. 모든 국민들이 5,200만 명이 다 알고 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김현태 후보의 우리가 이와 같은 역할에 막중한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에서 우리 5번만 우리 김현태를 외치겠습니다. 개헌